살다 보면 계획했던 일들이 참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오늘 해야 할 일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커다란 계획까지도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곤 해요. 분명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찾아오고 그때마다 우린 마음이 휘청거려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배워가고 성장하고 또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쩌면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더 깊고 더 넓게 만들어지는 것 아닐까요? 오늘은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주제로 우리가 왜 그렇게 계획에 집착하게 되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해요. 실패라고 느껴졌던 일, 멈춰버린 시간, 방향을 잃은 순간들 속에서도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자, 그럼 인생의 우연한 길 위에서 발견한 진짜 삶의 지혜들을 함께 걸어가 볼까요? 첫째, 계획은 세워도 인생은 예고 없이 흐트러져요. 우리는 무언가를 계획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일의 순서도 잡히고 결과를 상상하면서 기대감도 생기죠. 그런데 현실은 늘 그 계획대로만 흘러가진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여행을 꼼꼼히 준비했는데 비가 쏟아져 일정이 다 틀어져 버린 적,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는데 시험 당일 컨디션이 안 좋아 제 실력을 다 못 보여줬던 경험, 혹은 어떤 일을 시작하려 했는데 갑작스레 가족이나 건강 문제로 미뤄야 했던 순간들,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땐 내가 뭘 잘못했나, 계획을 더 철저히 세웠어야 했나 자책하게 되는데, 사실 인생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완벽한 계획이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완벽하게 짜인 계획은 현실 앞에서 쉽게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계획은 필요하되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유연함을 마음에 함께 담아두는 거예요. 꼭 이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변화도 내 인생의 일부야 라고 말해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 계획이 틀어졌다고 삶이 무너지는 일은 점점 줄어들게 돼요. 둘째, 계획이 어긋날수록 진짜 나를 알게 돼요.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당황하고 실망하죠. 그런데 그 순간들이야말로 내가 얼마나 유연한 사람인지, 얼마나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드러나는 때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고 나서야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 적, 연애가 끝나고 나서야 그 관계에서 내가 잃고 있던 나 자신을 되찾게 된 적, 혹은 공부 계획이 어긋나고 나서야 비로소 쉬는 것도 필요하구나 느끼게 되었던 순간들. 계획대로만 살았다면 몰랐을 나의 모습들이 오히려 그 틀에서 벗어났을 때 더 또렷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일이 틀어졌을 때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단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계획이 어긋난 시간이 훨씬 더 값지게 느껴질 거예요. 셋째, 계획을 벗어났을 때 새로운 기회가 보여요. 인생은 아이러니하게도 어긋남 속에서 더 많은 기회를 보여줘요. 계획했던 방향이 막혔을 때 비로소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다 전혀 다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취업에 실패하고 나서 여행을 떠난 곳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났던 사람들, 하고 싶던 일이 좌절된 후 우연히 시작한 일이 오히려 천직이 된 경험, 아니면 원래 살던 곳을 떠나 새롭게 정착한 도시에서 훨씬 나은 삶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들. 우리는 계획이 틀어졌을 때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문이 열릴 차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올 때 억지로 원래 방향을 고집하지 말고 주변의 다른 길을 함께 살펴보는 여유를 갖는 거예요. 그 여유가 때로는 인생을 바꾸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거든요. 넷째, 타이밍은 내가 아니라 삶이 정해줘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서 늘 언제까지라는 기한을 정하죠. 몇 살까지 뭐하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은퇴하고, 하지만 인생은 그 타이밍을 우리 뜻대로 맞춰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결혼은 빨리 하고 싶었지만 인연은 예상보다 훨씬 늦게 찾아왔던 경우, 자녀를 원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렸던 경우, 혹은 이직을 결심했지만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땐 자꾸 조급해지고 왜 나만 이러지?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결국 지나고 나면 그 시기가 가장 나에게 알맞은 타이밍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삶의 흐름을 믿고 기다리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내가 원한 시기엔 오지 않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순간엔 분명 찾아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다섯째, 계획이 아니라 관계가 인생을 결정짓기도 해요.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할까에 초점을 맞춰 계획을 세우지만 인생을 돌이켜보면 결국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크게 작용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혼자 하는 일보다 좋은 동료와 함께 할 때 일이 훨씬 수월해졌던 경험, 힘들었던 시기에도 곁에 있어준 사람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날들, 혹은 어떤 계획보다 가족과 함께 웃은 저녁 식사가 더 큰 위안이 되었던 순간들. 계획은 내 머릿속에서 시작되지만 인생은 사람들 사이에서 완성돼요. 그러니까
계획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계획을 세울 때 무엇을 이룰까보다 누구와 함께 할까를 함께 고민해 보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계획이 어긋나도 두려울 게 없거든요. 여섯째, 계획이 틀어졌다고 실패는 아니에요. 우리는 계획이 어긋나면 실패라고 단정짓곤 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 틀어졌던 계획 덕분에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된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 대학 진학에 실패한 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서 더 나은 길을 찾았던 사람, 창업이 무너지고 나서 직장 생활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된 경험, 혹은 연애가 끝나고 나서야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된 일들. 그 순간엔 힘들고 낙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계획이 무너졌을 때도 이 안에 배울 점이 있다는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실패는 경험으로 바뀌고 그 경험은 나를 더 깊게 만들어줘요. 일곱째, 인생의 계획은 한 줄짜리 문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자주 목표 하나만 바라보며 인생을 설계해요. 그런데 인생은 하나의 점이 아니라 여러 줄의 문장, 아니 소설책 한 권처럼 길고 복잡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20대에는 일에 올인했지만 30대에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한 사람, 은퇴 이후에야 진짜 자신의 삶을 살게 된 분들, 혹은 평생 해보지 않았던 일을 60대에 시작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든 분들. 계획이란 건 인생의 흐름을 단순화시키는 도구일 뿐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챕터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챕터에 얼마나 진심을 담고 있는지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지금의 계획이 나의 전체 인생이 아니라 한 장면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조금 흔들려도 인생이라는 이야기 전체는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여덟째, 뜻하지 않은 멈춤은 쉬어가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계획대로 달려가다가 갑자기 발이 멈추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흔히 당황하거나 좌절하죠. 하지만 그 멈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돌아보게 하고 더 멀리 가기 위한 준비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병으로 인해 강제로 쉬게 된 시간이 오히려 인생을 다시 정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경우, 이직, 실패 후 쉬는 동안 더 나은 조건의 기회를 만났던 일, 혹은 단절된 인간관계를 통해 스스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된 순간들. 우리는 너무 멀리 가려다 지금의 나를 소홀히 하곤 해요. 뜻하지 않은 멈춤은 그런 나에게 건네는 조용한 경고일 수도 있죠.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멈춘 순간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안에서 쉬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갖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앞으로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홉째, 계획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무슨 일이든 계획 없이 흘러가는 건 위험하지만 계획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길이 꼬이더라도 방향이 맞으면 결국 도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업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사람을 돕는다는 가치를 잃지 않았던 사람, 계획한 루트는 벗어났지만 결국 자신이 꿈꾸던 분야에 도달한 사람들, 혹은 어떤 목표를 위해 돌아가는 길이 오히려 더 내게 맞았던 적. 계획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방향만은 내가 지켜야 해요. 그게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나침반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나는 왜 이걸 하려고 하지? 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하면 계획이 조금 바뀌어도 결국 내가 원하는 삶에 다가갈 수 있어요. 열째, 인생은 늘 예상보다 아름답게 완성돼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 아쉬웠던 순간들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오히려 더 아름답게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마치 정해진 그림보다 물감이 번져 새로운 풍경이 그려지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계획이 없던 아이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준 경우,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인생의 동반자가 된 이야기, 혹은 실패했다고 여겼던 일이 나중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된 일처럼요. 우리가 매번 설계할 수는 없지만 삶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방식으로 우리를 완성시켜줘요.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변화가 더 감동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내 계획이 아니더라도 삶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려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생도 결국엔 나만의 멋진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마음에 하나쯤은 남으셨을까요? 인생은 정말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지만 그 예기치 못한 굴곡 속에서 우리는 결국 더 단단해지고 더 유연해지고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획은 세우되 그 계획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마주한 현실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실수나 변화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획이 틀어졌을 때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방향이 열렸다고 믿는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니까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